안녕하세요. 강한문석입니다. 오늘은 이제 9시 이후에 있는 NBA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. 오랜만에 NBA 분석이 답도 없는 거 하다가 좀 해축 있어가지고 해축 분석하니까 좀 뭔가 숨을 좀 쉬는 것 같은데, 어쨌든 NBA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. 이렇게 막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대 디트로이트인데, 일단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뭐 디존테 머레이가 사실 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샌안토니오가 사실 이제 공산당 농구를 하잖아요. 벤치도 그렇고 뭐 주전 라인업의 선수들도 그렇고 모두 이제 거의 뭐 평등하게 해가지고 볼 패스 위주로 조직력 뭐 그런 농구를 하고 있는데, 그 중심에 있는 그래도 디존테 머레이, 가장 이제 볼을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지금 샌안토니오고,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. 지금 엄청 많이 뭐 빠져 있는데, 어, 뭐 샌안토니오 일반승은 확실해 보이고요.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,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백투백 일정이에요. 오늘 이 경기가 백투백이 아니라 내일 이제 유타와의 이제 백투백 홈에서 다시 경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사실 이 경기는 뭐 그렇다 한들 뭐 요즘 뭐 괜찮았던 라일스도 좀 빠져 있고, 그나마 3점 좀 꼽아줬던 뭐 거의 벤치는 아예 거의 없는 수준이고, 사실 뭐 디알로나 아니면 뭐 프랭크 잭슨 이런 애들이 빵빵 터져야 그나마 디트가 좀 비빌 가능성이 있고, 뭐 세난도 디존테 머레이가 빠진 상황에서 좀 더 볼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면은 뭐 프렌 가능성도 있겠으나, 저는 요거는 샌안토니오 마인 봅니다. 마인을 보고요. 언어반은 사실 기준점이 216.5에서 해외가 지금 221.5인데 왜 이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어. 그러니까 보통 기준점 이렇게 올라가면 이유가 있잖아요. 뭐 어떻게 해서 상대를 잘 공략하고 이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 기준점이 오르는데, 이 경기는 저는 기준점이 왜 오를까 계속 봤는데 못 찾았어요. 이유를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상당히 높은 기준점을 받았다. 이 기준점을 받았는데, 사실 디트로이트가 이거 뭐 110점을 기대할 수 있는 라인업도 아니고, 샌안토니오가 몰아친다고 보고 이 기준점을 준 것 같아요. 뭐 한 120점 넘는다고 보고, 차라리 뭐 어쨌든 언어반은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언더가 더 나아 보입니다. 이거 너무 높지 않나 싶어요. 제가 볼 때 221.5는 세난이 어, 오바를 찍을 바에는 마인을 찍는 게 좀 맞는 것 같고, 더 언더 쪽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 넘어갈게요 그냥. 두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대 뉴올리언스. 상당히 박빙의 매치가 성사가 됐어요.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이제 벤치 쪽에 메이저리가 빠진 부분이 오클라호마 입장은 상당히 좀 아쉬운데, 사실 스가랑 조시기디의 이 콤비네이션 활약 상당히 좋았거든요. 특히나 요즘 조시기디가 너무 핫해요. 거의 뭐 스가가 좀 돌파로 상대를 흔들고 뭐 한다면, 조시기디 같은 경우 이제 좀 패스를 많이 잘 뿌리면서 OKC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이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뉴올리언스는 바란슈나가 빠졌지만 뭐 윌리 에르난 고메즈가 이제 괜찮은 빅맨 자원이 올라왔는데, 지난 경기 선발로 난 살짝 부진했어요. 부진했던 부분이 있고, 뭐 벤치 쪽에 니켈 알렉산더 워커나 아니면 뭐 마샬 정도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, 이 경기는 저 OKC 승 봅니다. 오클라호마 승. 요즘 기세가 너무 좋기도 하고, 빌리 에르난 고메즈가 이제 선발로 올라와서 좀 부진했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겠고, 뭐 루겐츠 돌츠가 역시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, 지금 뉴올리언스 벤치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, 당연히 뭐 고배당 정도에 찍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언오바는 어, 오바 봅니다. 209.5 오바까지 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양 팀 다 제가 볼 때 간신히 좀 오바 넘길 것 같아요. 뭐 진짜 막 110, 한 팀에 막 110점을 꼽기보다는 뭐 한 107대 100, 뭐 6,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뭐 107대 한 104,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바를 넘기지 않을까. 뭐 그 정도 경기로 봅니다.
세 번째 경기 시카고 대 인디애나. 어, 일단 기준점의 요거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 8.5에서 6까지 일단은 떨어졌고요. 아이고. 언어바 같은 경우 214.5에서 219. 왼쪽이 아직 바뀌지 않은 국내 기준점이고 오른쪽이 현재 해외 기준점이에요. 이런 상황인데 뭐 맥코넬 빠져있고 워렌 빠져있고 시카고 쪽에 이제 볼 게 많은데 론조볼이 빠졌어요. 여기에다 이제 카루소가 빠져있고 뭐 벤치 쪽에 뭐 브래들리 뭐 맥키니 요즘 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시카고가 연기가 많이 됐잖아요. 그 이후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벤치 자원인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핵심들을 위주로 보면은 론조볼이나 카루소나 보면은 수비가 가드진에서 수비가 될 만한 선수들이 다 빠졌어요. 이거 뭐 지금 코비아이트가 사실 선발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되면 시카고 벤치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뭐 코비아이트가 선발로 나올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카고의 이 가드진의 수비가 상당히 약해졌다. 그렇다고 뭐 잭라빈이 수비도 잘 안 되는 선수고 뭐 드로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어쨌든 뭐 론조볼은 득점에 카루소 같은 경우 수비만이 아니라 카루소는 뭐 레이커스 시절보다 좀 더 득점에 있어서 가담을 하고 론조볼도 최근 3점폼 바꾸고 나서 뭐 괜찮잖아 이번 시즌 바꾸고 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수비적인 부분만 보면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인디애나가 어쨌든 여기는 리셋 버튼 눌렀고 이제 다 나갈 애들이거든요. 대부분 애들이 뭐 르버트나 뭐 사보니스 뭐 이런 애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달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. 인디애나가 수비를 안 하거든요. 리셋 버튼 이후로 수비를 거의 안 해요.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그냥 열어줍니다. 어차피 이기든 말든 뭐 상관도 없고 그냥 열어주는 경기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잭라빈이랑 드로잔을 막을 확률은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인디애나가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인데 분명히 빠져 있어요. 수비 쪽에서 이제 허스를 좀 보여주는 선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 선수들은 어차피 이제 곧 트레이드가 될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보여지는 스탯이 중요하잖아요. 수비적으로 뭐 잘 보여지지 않는 헛슬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스탯이 결국엔 중요해요. 득점, 뭐 어시스트, 뭐 리바운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결국에 좀 달릴 가능성이 있다. 시카고의 기존보다 좀 불안한 수비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달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219.5라고 보면은 오바 쪽이 더 괜찮아 보이고요. 시카고가 그래도 잡을 만한 사이즈로 보고 왜냐면 인디애나 지금 팀이 아니에요.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는 거의 뭐 수비를 안 합니다. 안 하는 수준이에요 거의. 하고 승을 보고 다만 이게 핸디캡으로 탔을 때는 6.5 결코 낮은 기준점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쨌든 시카고 벤치가 지금 뭐 도순무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데 뭐 최근에 괜찮았던 맥킨이 빠져 있고 뭐 브래들리 빠져 있고 하고 뭐 지금 론조랑 카루소 다 빠졌기 때문에 코비아이트 이런 애들이 일단은 선발 라인업 예상 선발 라인업에 올라와 있잖아요. 이렇기 때문에 벤치가 약해요. 결국 벤치 구간에서 좀 좁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수비가 안 된다는 점, 그러니까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좀 빠져 있다는 점. 결국에 이제 시카고의 뭐 잭라빈이나 뭐 더마드로잔 혹은 부세비치 같은 선수들이 뭐 이끌면서 이제 많은 득점을 가져가더라도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있어서 저는 인디애나 프렌을 보도록 할게요. 인디애나 계속 좀 따라가는 양상의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꽤 잘 따라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어 보여요. 다만 이제 4쿼터 클러치 타임에서 결국에는 양 팀의 승리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제 확실한 클러치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차이로 경기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. 마지막 경기 LA 클리퍼스 대 덴버. 일단은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 폴 조지가 빠져 있고요. 클리퍼스 쪽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. 뭐 마커스 모리스, 레지 잭슨, 할텐스테인 뭐 이런 괜찮은 선수들이 지금 중요 선수들이 LA 클리퍼스 쪽에는 빠져 있어요. 이렇기 때문에 사실 덴버는 요즘 믿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. 뭐 머레이 빠진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실 부상 아닐 때도 잘 못하긴 했는데 마포주 빠진 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는 좀 아쉽잖아요.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뭐 고든 같은 경우 출전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고 프로버블이라서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이 경기는 결국 클리퍼스가 잡으려면은 뭐 블레소가
덴버 인사이드 그러니까 슬래셔 역할을 좀 톡톡히 해가지고 뭐 돌파 득점 같은 걸 많이 뽑아내야 되고 캐너드가 좀 터져줘야 돼요. 여기에다가 이제 바툼도 야투 쪽으로 괜찮은 초반에 안 좋은데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벤치 쪽에 이제 보스턴 주니어나 뭐 코피 같은 애들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. 덴버가 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고요. 아무리 덴버가 최근에 믿을만하지 못해도 음, 이 라인은 솔직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뭐 저번에도 이제 오클라호마 원정에서 지고 했는데 물론 상당한 이변이긴 했으나 저는 그 경기보다도 이 경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상대적으로 그 경기 이제 뭐 그래도 스가 있었고 조시 기디 요즘 괜찮았고 어, 오클라호마 어쨌든 간에 뭐 비교적 지금 오늘의 클리퍼스보다는 전력이 더 괜찮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 전력으로 이기는 거는 제 생각에 말이 안 돼요. 이거 배당 같은 경우도 좀 배터들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좀 높은 배당을 덴버 쪽에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모리스 정도만 있었어도 어, 몰라요. 진짜 모르겠는데 바툼도 안 좋고 트레스만도 안 좋은데 이 블레스로랑 캐너드를 믿어야 된다? 벤치에 그리고 가비지 애들을 믿어야 된다? 이거는 저는 어, 안 가는 게 크래퍼스 쪽을 볼래 볼 수가 없습니다. 덴버 마인슨까지 이게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3.5에서 비슷비슷해요. 4? 이 정도라 4.5까지 좀 갈 가능성이 있어요. 뭐 3.5든 4.5든 마인 봅니다.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. 언어반 어렵다. 언어반은 그나마 좀 건들만하는 게 제 생각엔 시카고 인디애나나 아니면 시카고 인디애나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해요. 언어반 저거 오바 건드리는 게 좀 나아 보이고 나머지는 뭐 좀 어렵긴 합니다. 어렵습니다. 어쨌든 오늘 4경기 분석 4경기밖에 없지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.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. 어쨌든 여기까지 분석하고 짧게 분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